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100세를 넘긴 의사의 장수 비법, 노후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법. 의사도 몰랐던 충격적인 장수 비밀. 100세 넘긴 의사가 밝힌 건강 공식. 운동, 보약, 전부 틀렸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모르면 10년 빨리 늙는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건강관리법 공개.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숨겨진 지혜를 꺼내드리는 지혜 발굴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건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103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주 3회는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 강좌를 진행하시는 김성훈 선생님의 장수 비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훈입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건강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건강한 아침 습관입니다. 건강한 하루는 규칙적인 아침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커튼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우리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거죠. 제가 의사로 일할 때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소화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세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고 발목을 돌리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굳어있던 우리 몸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4세 김명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하신 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다가 불면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대요. 그런데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잠도 더 잘 주무시고 혈압도 안정되셨다고 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1시간은 여유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침에는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5분 미소 명상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이렇게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규칙적인 기상 시간만 지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습관들을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아침 시간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건강한 삶은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두 번째 건강 비결은 바로 장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랜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바로 이 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붓고 피곤하신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장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도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9세 박정숙 할머니는 30년 동안 변비와 속쓰림으로 고생하셨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써보고 비싼 유산균도 먹어보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2주만 실천하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입니다. 찬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어야 해요. 밤새 쉬었던 우리 장이 깨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정숙 할머니도 이 습관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최소 20번은 씹으셔야 해요. 처음에는 숫자를 세면서 하시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 받았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훌륭한 발효식품들이 많거든요. 요구르트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끼의 밥숟가락으로 12숟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매일 조금씩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가끔 한 번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 건강에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규칙하게 먹으면 장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우리가 불규칙한 수면 시간으로 피곤해지는 것처럼 장도 그렇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식사 중에는 많이 마시지 마세요. 식사 전후 30분은 물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액이 희석되기 때문이에요. 대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충분히 마셔주세요. 박정숙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천천히 씹어 먹기, 그리고 발효식품 조금씩 먹기를 추가하셨죠. 2주 만에 30년 동안 고생하시던 변비가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건강 비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건강 비결을 나누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깊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많은 환자분들이 얕은 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그렇죠. 숨이 자주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 10분만 깊은 호흡을 해도 혈압이
15%나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77세 이창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호 할아버지는 긴장만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을 매일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창호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호흡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등은 바르게 펴주시고요. 이제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잠시 멈춥니다. 하나, 둘. 이제 입으로 아주 천천히 6초 동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내쉴 때는 입술을 살짝 오므리고 휘파람 불듯이 내쉬면 됩니다. 이것을 5번만 반복해도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창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이제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하신답니다. 특히 이 호흡법은 잠들기 전에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깊은 호흡이 우리 몸을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창호 할아버지도 이 호흡법 덕분에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정화되고 따뜻해져서 폐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가 좋지 않습니다. 이창호 할아버지는 이 호흡법을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실 수 있었답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절하셨고요. 지금은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깊은 호흡으로 차분히 대처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좋고 산책하실 때도 좋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이 호흡법의 장점이니까요. 약이나 운동처럼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4번째 건강 비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이제 4번째 건강 비결을 나누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건강한 수면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이 건강의 기초라는 것이죠.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심지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68세 정미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선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잠들기도 힘들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고 하셨죠. 수면제를 먹어도 잠깐의 효과일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수면 관리법을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정미선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9시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답니다. 정미선 할머니도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저녁 9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멀리 하신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죠. 대신 낮 동안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 시간에 집중해서 마시세요. 세 번째는 베개 높이를 적절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과 어깨를 아프게 만듭니다.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어깨 너비의 절반 정도입니다. 정미선 할머니도 베개 높이를 조절하시고 나서 목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여기에 더해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건강한 수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정미선 할머니도 매일 저녁 발 씻기를 습관화하셨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편안한 잠을 부른답니다. 걱정거리는 내일 아침에 해결해도 늦지 않아요. 정미선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30년 넘게 고생하신 불면증을 이겨내셨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편안히 주무신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좋은 잠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5번째 건강 비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이제 6번째 건강 비결을 나누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질병을 80%나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72세 박순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순남 할머니는 40년을 함께 하신 남편을 갑자기 잃으시고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혈압도 불안정했고 밤잠도 잘 못 주무셨죠.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스 관리법을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밝은 웃음도 되찾으셨답니다. 지금부터 박순남 할머니께서 실천하신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웃는 표정을 지으면 우리 뇌가 실제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답니다. 박순남 할머니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활짝 웃으신답니다. 두 번째는 불안할 때 하는 깊은 호흡법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깊게 3번만 호흡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해가 참 예뻤다.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요. 박순남 할머니는 처음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적다 보니 점점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작은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니까요. 대신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좋은 방법이 산책입니다.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박순남 할머니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로 표현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박순남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조금씩 변화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서로 위로도 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웃다 보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잠시 후에 이어질 마지막 건강 비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건강 비결을 나누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적 관계와 취미 생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건강도 나빠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5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은퇴하신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지내셨죠. 밖에 나가기도 싫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었답니다. 그런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서예 모임을 직접 이끌고 계시답니다.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명자 할머니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까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녀들과 통화하세요. 못 본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들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명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가보셨어요. 그곳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정이나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답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취미 활동이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뜨개질, 도자기,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요. 이명자 할머니는 서예를 통해 집중력도 좋아지고 손떨림도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서예를 배우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삶의 의미도 다시 찾으셨어요.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서예를 가르쳐 주시면서 더 큰 보람을 느끼신답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동네 문화센터에 가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7가지 건강 비결을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리한 운동이나 비싼 보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습관, 장 건강 관리, 깊은 호흡,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사회적 관계와 취미 생활이 핵심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며 실천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